2장 선박공학 기초 및 용어 1. 선박의 정의 1. 선박의 3대 요소 적재성, 부양성, 이동성 이를 위해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함. 적절한 동력원을 사용하여 원하는 속력을 낼 수 있어야 함. 파랑이 있는 바다를 운항하므로 보건성을 가져야 함. 선박의 6가지 기본 기능 부양, 복원, 구조, 추진, 내항, 조정 부복, 구추, 내조 부양, 복원, 구조, 추진, 내항, 조정 2. 용어의 정의 1. 길이의 정의 전장, length of all, LOA 선수제의 맨 앞 끝에서 선미 돌출부의 맨 뒤끝까지 수평거리 항만이나 시설, 규정에서 제약이 있을 경우 외판 면적을 포함한 익스트림 랭스를 산정한다. 수선간 길이,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BP 선수수선 FP와 선미수선 AP 사이의 수평거리 수선 길이, 로드 워터라인 랭스, LWL 흡수선의 앞끝에서 뒤끝까지의 수평거리 룰랭스, ICLS 정의 85% 깊이에서 측정, 전장의 96% 또는 FP에서 타주제의 중심까지의 길이 중 큰 길이 2. 흡수, 계획만재 흡수선, 디자인 플로드 드라프트 기선, 킬라인에서 계획만재 흡수선까지의 거리 이 흡수선에서 FP에서 측정한 흡수를 선수흡선, AP에서 측정한 흡수를 선미흡수라고 한다. 선미흡수가 선수흡수보다 크면 선미트림. 만재흡수선의 표시 ICLL에 따라 배의 좌우연 양쪽에 중앙횡단면 외판상에 표기를 한다. FP는 트로피칼 프레시워터, F는 프레시워터, T는 트로피칼, S는 썸머, W는 윈터, WNA는 윈터 노스 아틀란틱, L은 팀버. 프레시워터를 제외한 나머지 드라프트는 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트로피칼이 더 깊게 실을 수 있는 이유는 해역이 썸머로드나 윈터보다 덜 터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윈터노스 아틀란틱의 경우 해상이 거치기 때문에 흡수선을 덜 잠그도록 만재 ICLL에서 규정을 정하고 있다. 3. 선형계수, 방형계수, 블록 코에피션트 12 물속에 잠긴 선체가 얼마나 뚱뚱하게 미척도를 나타내는 계수다. 12는 볼륨 나누기 LBD로 나타낸다. 고속선의 경우 0.5에서 0.6, 중속 화물선은 0.65에서 0.75, 저속 비대선은 0.7에서 0.85, 바지선의 경우 0.95 또는 0.99 이상을 갖기도 한다. 중앙 단면계수, 미드십 섹션 코에피션트 CM 이 계수는 면적에 대한 계수다. 빌지 레디우스와 연관이 있으며 고속선은 0.85에서 0.95, 중속선은 0.98에서 0.99, 저속선은 0.995를 갖는다. CM은 AM 나누기 B 곱하기 D. 다음은 수선 면적 계수. 이 계수 또한 면적에 대한 계수다. 워터플랜 에어리아 코에피션트 CW. CW는 AW 수선 면적 나누기 L 곱하기 B다. 다음은 주형계수, 프리즈매틱 코에피션트, CP. CP는 볼륨 나누기 AM 곱하기 L이다. 즉, 미드십 섹션 에어리아를 길이만큼 확장한 면적 대비 차지하고 있는 볼륨의 양이다. 이를 환산하면 12 나누기 CM이 된다. 선형 성능에서 선형을 설계하고 선형의 경향성을 볼 때 배수량 분포 및 LCB 위치를 나타낼 때 CP 커브를 사용하는데 이때 CP 계수가 사용된다. 선체 중앙면의 횡단면을 1로 하고 즉 미드십 섹션 에어리아 AM을 1로 하고 길이 방향의 각 위치에서의 면적의 상대 크기를 나타낸 커브다. 다음은 연직 주형 계수 Vertical Prismatic Coefficient CVP. CVP는 볼륨 나누기 AW 곱하기 D다. 즉 볼륨을
워터플레인 에어리어를 뎁스만큼 확장하여 나눴을 때의 비율을 나타낸 개수다. 이를 풀었으면 12 나누기 CW가 된다. 3. 배의 크기 1. 중량 배수량 디스플레이스먼트 배가 밀어낸 물의 중량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따라서 배가 밀어낸 물의 최적과 물의 비중의 곱으로 나타낸다. 다음 만재배수량 플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 계획 만재 홀수선에서의 배수량을 말하며 경하중량과 제하중량의 합과 같다. 경하중량 조선소에서 건조가 완료된 배의 자체 중량 제화중량 만재 홀수까지 적재할 수 있는 선원, 승객, 화물, 연료, 물, 식량 등의 중량의 합을 나타낸다. 매매 및 용선, 그리고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이 용적, 총톤수, 그로스토네이지, GT, 배의 용적을 환산하여 얻는다. 배에 폐위된 모든 구역의 용적을 합하며 일부 측후방 또는 상방이 규정에 따라서 뚫렸을 경우 그 면적만큼은 제외를 받는다. 국가, 커널 등에 따라 다른 식을 갖는다. 국제적 통일을 위하여 국제선박 톤수 측정 협정에 따라서 계산식이 나온다. 계산식은 인터내셔널 토네이지, 즉 그로스 토네이지 IGT는 0.2 더하기 0.02 로그 아래10 볼륨 곱하기 볼륨으로 나타낸다. 다음 순톤수 네토네이지 네토네이지는 총톤수와 다르게 화물을 적재하는 구역의 용적만으로 계산이 된다. 3. 보정총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CGT 세계 각국의 선박 건조량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다. OECD에서 제안했다. 선적 및 크기마다 필요한 공수, 기술적 난이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GT에 보정값을 적용한다. 보정계수는 2007년 OECD가 채택한 식에 따르고 일반적으로 소형선에 높은 지수를 적용하고 동형선일 경우 소형선에 높은 지수를 적용하고 대형선일수록 낮은 지수를 적용한다. 이유는 선박의 사이즈가 작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구획들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핸디사이즈 탱커는 1.05로 본래 GT보다 큰 값을 적용을 받지만 200K 데드웨이트급 VLCC는 GT의 30%만 적용을 받는다. 다음 기관 동력 공칭 연속 최대 출력 NMCR 노미널 맥시멈 컨티뉴어스 레이팅 엔진 레이아웃 다이아그램상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연속 최대 출력 MCR 맥시멈 컨티뉴어스 레이팅 또는 SMCR 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출력인데 공칭 연속 최대 출력과 같을 수 있으나 디레이팅을 했을 경우 달라질 수 있다. 연속 상용 출력 NCR 노미널 컨티뉴어스 레이팅 이는 서비스 파워라고도 하며 엔진이 통상 운항 시 작동되는 마력이며 보통 보증선속의 기준이 된다. 항해 속력을 얻기 위한 출력으로 주기간의 출력이 효율이 최대가 되는 설계 출력으로 일반적으로 MCR의 75%에서 85%를 갖는다. 다음은 선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1. 선저구배 우리가 흔히 데드라이즈라고 하는데요. 라이즈 오브 플로어라고도 합니다. 중앙 횡단면의 바닥이 기선과 일치하지 않고 중심선에서 선축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형상입니다. 물론 플랫 바텀을 일부 가지고 데드라이즈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센터라인 기선에서 바로 경사각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측에서 수직 상승량 또는 그 각도를 얘기합니다. 데드라이즈 몇 도 또는 데드라이즈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선박의 KMT를 크게 하여 보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텀브롬입니다. 텀브롬 정의는 2023년도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중앙 횡단면의 선측 부분이 만재울선 또는 폭이 최대인 수선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그 반폭의 감소량을 뜻하는데요. 통상 이러한 형태는 일반 상선에서는 보기 어렵고 군함에서 적용하며 측면에 군사장비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힐링 시 장비의 침수 각도에 여유를 주며 무거운 장비의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배치하여 보건성에 유리하게 합니다. 스텔스 기능에도 유리하므로 최신 군함에도 아직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어입니다. 선측이 상부로 올라갈수록 반폭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폭을 말합니다. 컨테이너나 로로선과 같이 흘수 하부는 얇게 설계하고 비교적 빠른 선박에서 상부 데크에도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 적용합니다. 또한 그린워터를 막기 위한 용도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선수 플레이어가 과도할 경우 수직 수평 각도가 커지므로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지며 황천하네 시 과도한 슬래밍 충격을 받으며 휘핑을 야기하여 선수 외판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급별로 바우 임팩트 계산 시 플레어 앵글을 고려하게 하여 영향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조선소에서는 표준을 정해 60도 이하의 각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4번 캠버 중앙 횡단면의 상갑판이 선측보다 위로 올라온 형태를 가질 때 이를 캠버라고 합니다. 보통 캠버의 높이는 중심선에서 높이와 선측에서의 높이, 그러니까 쉽 사이드에서 하이트, 센터라인에서 하이트의 차이를 캠버 하이트라고 얘기하고요. 빗물 및 해수의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기 때문에 노출갑판에 설치합니다. 이 또한 캠버 또한 센터라인에서 스트레이트로 설치하기도 하고 수평으로 일부 부재를 가져갔다가 선저로 내려보내는 형태를 갖기도 합니다. 5번 쉬어 중앙 종단면의 상갑판이 기성과 평행이 아닌 선수 선미로 갈수록 높이가 증가하는 곡선 형태로 된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상갑판의 경우 스트레이트를 갖는데 쉬어가 있는 선박은 선수 선미로 갈수록 높이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갑판의 형상 또는 그 상승량을 쉬어라고 합니다. 일반 상선에서는 강제로 쉬어를 주는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없으나 캠버에 의해서 선수 선미가 좁아짐에 따라 그 높이만큼 자연스럽게 쉬어가 지는 형상이 생깁니다. (6번) 레이크 선체 종단면에서 선수 끝이 앞으로 갈수록 경사하고 있는 형태 또는 경사한 정도를 말하는데요. 이는 선수가 수직이 아닌 형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선박의 저항 측면에서 공기하고 해수의 저항이 좀 완화가 될 것이고요. 신미성하고 구조적 특성 등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벌버스 보호가 없는 선박의 경우 수직으로 선수 형상을 갖기도 하지만 벌버스 보호가 있는 선박의 경우 FP와 수선이 만나는 교차점의 상부로는 벌버스 보호 선수 끝, 즉 포워드 핸드까지 데크를 연장해 주므로 자연스럽게 레이크 형상이 생깁니다.